입장에서는 위치가 괜찮죠? 벤제스 프리킥. 자, 잠깐만요. 자, 야, 오늘 그 트럼프 얘기하다가 무슨 또 뚱뚱한 생뚱맞은 축구 영상을 가져왔냐 라고 또 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축구 영상으로 이 두 번째 방송은 제가 좀 외도 좀 했습니다. 자, 이 경기는 U22 국가대표 중국 대 한국 경기예요. 빨간색이 중국입니다. 검정색이 한국이고요. 시작하자마자 프리킥을 때렸는데 문대 맞고 튕기네요. 그게 골이 났으면 또 큰일 났겠죠. 자, 최근 중요한 경기들이 지금 중국과 열리고 있었는데 아직 북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U20에서 지난 U20에서는 그냥 하프게임 당했어요. 거의 3대 0으로인가 우리가 졌어요. U20에서. 그리고 지금 보는 게 U22입니다. U23. 자, U23 경기예요. 그런데 이 경기 역시나 사실상 제가 볼 때는 5대 0 경기였어요. 5대 0. 5대 0으로 질 경기였어요. 중국 수비가 중국 수비 정도 아니라 중국 전체가 공수 미드필더, 수비 미드필더 공격 라인이 있잖아, 축구라는 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스피드, 개인기, 점프 막 이런 것들이 중국이 위입니다. 여러분이 들을 때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저는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그야말로 전문가적인 도사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 경기는요, 한국이 어쩔 수 없는 경기였어요. 여러분이 딱 보더라도 중국의 우리나라 선수들이 치고 갈 때는 너무 팽팽하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겠다. 아니, 선수들이 중국 선수가 볼을 치고 가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따라가잖아. 그런데 그걸 못 잡은다니까. 볼을 치고 가는 중국 선수를 우리 수비수가 쫓아가는데 못 잡아. 그런데 우리 선수가 치고 가잖아, 반대로. 그럼 중국 선수가 딱 쫓아오잖아요. 금방 잡혀요. 자, 이게 여실히 드러난 경기예요, 한마디로. 자, 이런 상황이 전 11명의 선수, 골파 빼놓고 10명의 모든 선수가 그런 상황이라면 이 경기는 보나마나 끝이에요. 혹시라도 우운이 따른다면 상대가 그렇게 때려도, 그렇게 골을 열 수 있는 찬스가 많아도 못 넣어서 어떻게 이길 수는 있겠지만, 또는 그 전에는 심리 우위로 한국 선수들이 뭣도 모르고 중국 애들 만나면, 야, 중국 애들 제가 개판이다, 짱깨 애들이잖아. 이런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반대로 얼어버리면 안 되는 거고, 반대로. 자, 우리가 뭣도 모르고 우리는 그동안 그런 얘기 했잖아. 그동안 축구 사태 때도 박문성이가 한국은 축구 선수들은 황금 세대인데 클린스만이가 정몽규가 못해서 한국 축구가 저렇게 개판이다 이렇게만 얘기했잖아.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야. 무슨 황금 세대 이놈의 새끼들아. 손흥민, 김민재 축구가 한두 명으로 차는 거야? 천만의 말씀이지. 오히려 지금의 한국 축구는요, 그야말로 불모 수준이에요. 저는 너무나 현역 있잖아, 더군다나. 지금도 이 나이에도 제가 얘들하고 같이, 저는 조기 축구 이런 데는 안 나가고 대신해서 젊은 친구들하고 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수준을 알죠, 젊은 애들이. 또 이런 얘기하면 내 자랑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내가 참 두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봐요. 우리나라 선수들 젊은 애들이 나이만 젊지 등치만 크지 알맹이가 없어. 저한테 다 털려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내가 59세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선수들을 황금세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 할 때 아시아권에서 그동안 성적이 있기 때문에 월드컵 10회 연속 진출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우위에 있잖아. 반대로 상대는 쓸데없이 쫄아버렸고.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요. 상대가 봤을 때 한국 젖도 아니네? 이렇게 느끼는 단계잖아, 지금은. 자, 두말 할 것 없이 이 경기 잠깐 봅시다. 제가 오늘 그 트럼프 얘기 방송으로 제가 잠깐 가져왔는데, 아까 제가 일부에서 많은 얘기 그 정도면 많이 했어요. 이제 한두 가지만 하면 돼. 그러니까 제가 좀 여유가 있네요. 그래서 자, 이 경기를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국이 망할 만큼 축구도 저는 망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 우리가 그동안 축구에서도요, 너무 개인 전술, 스피드,
개인기 이런 것들을 너무 등한시했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옛날에 이 마을에 이 동네에 살면서 제가 조기축구를 안 나가는 사람이잖아. 제가 참 그래요. 어쨌든 축구를 좋아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왜 안 나요? 수준이 다르니까 수준이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을 하면 제가 항상 욕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야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라고. 저 같은 스타일도 있어요. 그런데 또한 저는 솔직한 사람이에요. 솔직하니까. 제가 아까 일부에서 얘기했잖아. 저는 겸손되는 걸 싫어한다고. 그렇지만 이런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은요, 그런데 웃기는 게 이게 있어요. 저를 정작 아는 사람들은요, 축구장에서, 그러니까 얘들뿐만 아니라, 저를 아는 사람들, 저 엄청 좋아해요. 이런 스타일을 또, 특이한 스타일인데, 그거는 저는 왜 그러냐, 그러면, 일단은 그 사람들에 대한, 저는 축구장에 오는 사람들, 그게 어린이든, 뭐 장년이든, 청년이든, 뭐 노인네든, 저는 축구장에 오는 사람들이 제일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원체 축구에 또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늘 사랑을 해요. 축구장에 오는 사람 늘 깍듯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저는,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좋게 생각을, 관심 있고, 사랑을 해요. 자, 그것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놈들이 저한테 대한민국 축구 아버지라고 그러죠. 거기까지는. 저한테 대한민국 축구 아버지라. 정말 살인. 그리고 벌써 얘들이요, 저를 보면 엄청 좋아하는 표정이 보여요, 벌써. 또 한 가지. 걔들도요, 절대 애들이라고, 절대 애들이요.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 그 학교, 뭐, 선생님들, 무슨 뭐 요즘 뭐 존경도 안 받고 뭐, 학생들이 뭐 무시하고 막 그래, 막 힘들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실력을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실력. 제가 겪어보니까. 저는 제가 이 정도, 애들한테 이렇게 받는 것은 애들이요, 저의 실력, 절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보죠. 걔들 입에서 늘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일단 저 아저씨가 비록 나이는 내일모레도 아니에요. 지금 60이에요. 다 60, 59점 60이지. 요즘 애들이요, 어떤 애들입니까? 잘해준다고 해서 내가 야, 너 이거 끝나면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 한다고 해서 얘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얘들은요, 내 나이 정도 되면 나랑 같이 운동장에 있다는 자체를 싫어해요. 진짜예요, 이거. 그렇지만 걔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되는지 알아요? 그거는 저 박수지 아저씨, 저 랑부지의 실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걔들이 저를 그렇게 따른다라고 자아야찬 좀, 먼저 좀 시작했나. 이게 사실 팩트. 솔직하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얘기해, 어떻게. 실제 이거는 그런다니까. 그래서, 야, 쟤들이 나를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게 참 불가능한 일이잖아. 제 나이에 애들한테 그렇게, 그런다고 해서 제가 뭐 걔들 감독도 아니고, 뭐 공식적인, 또 무슨 그러잖아. 그런데, 그냥 이렇게 만난 거잖아. 정발산에서 애들 와서 나랑 만난 거잖아. 그런데도 우리 집사람이 보더라도, 우리 와이프가 보더라도 정말 나한테 정말 존경심이. 내가 간혹 어디에 누워있잖아. 그럼 이제 걔들 학 끝나고 가잖아요. 나한테 뛰어와서 인사하고 간다니까? 저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런다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더군다나 내가 뭐 탤런트, 영화배우처럼 인문학이 잘생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 이거는 우리가 분석한 적이 있어요. 도대체 그럼 얘들이 왜 그러지? 그러면서 내가 저는 솔직하게, 그거는 얘들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건 안 돼. 그거는 쟤들이 볼 때, 저 아저씨는 자기들보다 확실히 우위에 있다. 그러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야. 복종할 수밖에 없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보여주니까 내가.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저는 알기 때문에, 제가 늘 저의 턱걸이라든가, 36비트 계단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들이 턱걸이를 저는 진짜 5개도 못한 거, 16비트 계단뛰기 제가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안 한다는 거 저는 상상도 안 가요. 상상도. 만약에 제가 바통 받는다면 바로 저를 시킬 겁니다.
자, 요런 것들. 자, 벌써 10분이네요. 자, 그럼 경기 한번 보죠, 한번. 강하게 때렸습니다. 걷어내는 대한민국 위기를 벗어납니다. 여기서 첸제스의 오른발 가마척이었는데요. 아, 쪽 포스트를 때렸습니다. 슛도 키 더 쳐, 자체는 지금. 뭐 두말할 것이 없겠고요. 자, 그런데 강압을 문제는 이겨내면서 좀 그게 안정적인 아니라 볼 처리가 아주 지금 필요합니다. 하프게임이 몸싸움에서 약간 밀렸던 문현호 빨간색이 지금 네, 중국 터치라인 나가지 팀이에요.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운데로 중국 팀이 아니라 조심해서 그런데 들어갑니다. 한국 발페인지. 선수들이 지금 문제를 가지는 거죠. 이것도 골이었어, 이것도 골이었죠. 시야우로 자, 길게 걷어내고 있는 중국. 계속 공간을 노려봅니다. 하지만 이현영의 우리는 커버. 가지를 못해요. 문현호 가세요. 다이빙 헤더. 우리가 자, 자 여기서 또 골대 뒤에서 중국에서 조심해야 돼요. 스피드가 걸렸습니다. 붙습니다. 여러분 밀고 보세요 한번. 중국입니다. 자 여기서 이 빨리 오른쪽 밀고 중을 들어가요. 박스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접어놓고 오른발. 이것도 유연했죠. 자 리전칸. 잠깐만요. 네, 조금만 더 리젠칸과 봅시다. 시아우와 거의 투톱처럼 지금 4-4 형태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이고요. 네. 우리가 지금 공격과 수비 전환 과정에서 간격이 좀 벌어져 있고 조금만 더 보죠. 세컨볼을 내주면서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또 맞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중국 떴습니다. 끊겼습니다. 자, 네, 어떻게 조심해야 할 돼요. 수가 없어요. 니다 한국 돌아서면서 선수들이. 동료를 찾았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빨리 빼. 이것도 문현호 정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선수들이 한국 22 선수들이 중국 문전으로 가기가 힘들어 지금. 왜? 너무 팽팽해. 그건 왜 그래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선수 개개인의 개인 전술은 이렇게 지금 부족한 게 이게 그동안 감춰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외국 애들도 한국 선수들 보면은요, 제가 마치 애들 보듯이 아마 보일 거예요. 특히 외국 감독들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니네들 한국 앞으로 수비 위주 하지 마. 그냥 잡아. 그냥 올려. 그리고 쟤들 개인기가 어설퍼 다. 키핑도 어설프고 그러니까 바로 압박 들어가. 그럼 바로 쟤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서 절대 클리어 못해. 스스로 클리어 해줘야 되거든요. 이때 선수가 압박할 때 내가 클리어 해주면 그 선수를 가볍게 내가 클리어 해주면 우리 나를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동료 선수들도 엄청난 심리가 올라와 버려요. 심리가 올라오면서 경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어떤 선수가 개인기로 드리블로 빠르게 상대를 제끼고 다니는 모습이 정말 심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한국 선수들은 그런 선수가 없어요. 전부 다 쩔쩔매요. 그래서 다 줘요. 다 키선수만 남한테 막 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또 보면 볼수록 경기 심리에 악영향을 줘요. 그래서 경기가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돌파하는 선수를, 그래서 개인 전술을 쓰는 선수를 절대 뭐라면 안 되는 거예요.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축구, 조기 축구 보세요. 내가 옛날에 조기 축구를 갔더니 어떤 선수가 정말 젊은 친구인데 잘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팀에 한번 관심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나도 한번 얘들하고 한번 나와서 좀 가르쳐 줄까? 동네니까. 그런데 뒤에서 아닌 게 아니라 뒤에서 5명이 있었는데 그 선수 드리블 잘하고 정말 축구를 잘하는데 그 선수를 엄청나게 씹더라고. 5명이. 저 새끼 습관이야. 저 새끼는 매일 뭐라 또 뭐라 이렇게 이질하라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직도 안 고쳐졌구나. 나는 들어가면 저보다 훨씬 내가 더 잘할 텐데 틀림없이 나는 저렇게 축구할 텐데 그럼 저 새끼들 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게 겁나서 나는 도저히 갈 생각 안 하네. 이게 내가 정확하게 보는 아마 아플 거예요. 지금 현재 조기 축구 타임 대한민국의 모든 축구 선수들 내 얘기를 들으면 솔직히 가슴이 찔릴 거예요. 박순혁이 진짜 맞네. 저는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들러서 얘기 안 하고요. 어쨌든 한국 축구가 지금은 중국한테도 밀릴 수밖에 없다. 다행히 이제 성인 A 대표팀은 손흥민, 이강인 이런 애들이 이름값이 있잖아요. 김민재. 그래서 지금은 손흥민 이름으로 쉽게 손흥민 이름으로 과거로 보면 그래서 클린스만 같은 감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몽규가 클린스만을 데리고 온 거야. 우리 한국한테는요, 딱 우리 격에는 그런 감독이 필요해요. 그리고 클린스만이가 뛰어난 감독이 여러분들 왜 클린스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번에 한국 오만전에 박문성이가 오만전을 보고 평가를 했어요. 뭐라 하냐면 왜 한국 축구가 이 모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문성이가 나는 도대체 그 새끼가 그러니까 참 웃기는 놈이죠. 뭐라 하는지 알아요? 오만전을 보고 세상에 팀 플레이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 개인 점술, 자기들끼리 자기 욕심 부리고
팀플레이 안 하고 자기 축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개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완전 180도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 새끼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진짜 그렇게 보였는지, 아니면 홍명보를 씻기 위해서 어떻게 홍명보를, 그러면 홍명보가 융합이 장악을 못한다 이런 거잖아. 팀플레이 안 하고 개인끼리 놀더라. 이거는 홍명보를 씻기 위한 걸 수 있잖아. 장악을 못한다. 어쨌든 씻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거는요, 오만재는 아마 여러분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반대로, 완전 반대요. 우리는 필요할 때 어떤 누구도 어떤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선수가 어떤 각오를 하고 어떤 모험을 하고 어떤 창의성을 발휘해서 뭔가를 해야 뭔가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선수들은요, 한이나 내가 뺏길까봐, 한이나 내가 비난을 받을까봐, 마치 조기 축구 하듯이 한이나 내가 욕먹을까봐 맨날 옆에 주고 뒤로 주고 옆에 주고 뒤로 주고 해서 뒤에서만 놀았어요. 다시 말해서 팀플레이를 너무 심하게 했어요. 어느 누구도 희생할 생각이 없었어요. 개인 전술 부린 사람이 없었어요. 이강인이가 와서 처음으로 한 번 불렀는데 그게 골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런데 그딴 식으로 해설합니까?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최고 1위 축구 해설가입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일입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한국 축구 홍명보가 지금 위기에 있어요. 그거는 너무나 저는 이유를 잘 알죠. 첫 번째, 선수가 없죠. 그 멤버 가지고 어떻게 축구를 하겠어요. 전체가 올라와야죠. 전체가. 두 번째, 제가 한 가지 하나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홍명보도 저는 괜찮다고 봤어요. 그러지만 다만 딱 그랬어요. 정확한 거. 이거는 홍명보는 너무 원팀을 강조해요. 원팀이라는 얘기는 원팀, 하나의 팀, 다시 말해서 패스에서 혼자 개인 플레이 따로 놀지 말고 원팀 하라는 얘기예요. 한국한테는요, 이건 맞지 않아요. 홍명보가 잘못 판단한 거예요. 홍명보는 이 원팀 정신을 대신에, 야, 나는 너네들 믿고, 내가 22명 엔트리 들어온 선수들은 다 내가 믿기 때문에 나 겁먹지 말고 원팀 너무 생각하지 마. 팀플레이 좋아. 팀플레이 좋죠. 당연히. 그렇지만 너무 얽매이지 마. 니네들이 모습을 보일 때는 과감하게, 나는 뺏겨도 좋으니까 무조건 네 플레이를 좀 해줘. 한국 축구는 이게 필요해요. 진정한 얘기예요. 그동안 우리나라에 왔던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한국 축구는 그러니까 팀플을 너무 강조하고 어떤 개인 전술을 등한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축구 전반적으로 뭔가 비겁한, 뭔가 안 돌아가. 한국 축구 뭔가 시원시원한 맛이 없어. 답답해. 자, 그런데 슈틸리케는 뭐라 했어? 이거를 다 알았어요. 이제 한참 뒤로 한국 축구가 이상해. 왜 그러지? 왜 저렇게 패스만 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슈틸리케는 뭐라고 했느냐? 독특한 남북한이 이렇게 분단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다 얘기했어요. 물론 틀렸죠. 물론 틀렸죠. 그러지만 그 현상은 알았잖아. 이유는 몰랐지만 현상에 대해서는 얘기했잖아. 똑같아요. 히딩크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히딩크는 뭐라고 봤어요? 현우배 문화, 이 형님 아우 동생 문화,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천수가 지가 돌파해야 될 걸 꼭 황선홍이한테 주고 이러더란 얘기야. 히딩크가 봤을 때. 그래서 히딩크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야, 형님 아우 하지 마. 그리고 야, 이천수랑 황선홍이랑 같이 자. 그리고 반말해. 앞으로 형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전부 다 공통점은 현상은 봤다는 얘기인데 이유는 정확히 분석을 못 하더라고요. 왜? 외국이니까. 우리가 뭐 남북한 군대가 뭐 남북한 갈라져서 우리가 패스 주고 그딴 식으로 플레이합니까? 그게 아니라 한국은요, 축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됐어요. 전체적인 문화가. 자, 요것부터 깨야 돼요. 그래서 정말 위대한 사람이 사실 필요해요. 그런데 그 위대한 사람은 정발상에서 애들하고 지금 놀고 있네요. 자, 이러기 때문에 한국 축구는 안 되는 거죠. 저는 분명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누가 나를 하겠어요. 자격증도 없는 새끼. 그러니까 그냥 한국 축구는 무너지는 거죠. 자, 아까 제가 그러면 이제 드디어 트럼프 쪽으로 갑시다. 자, 트럼프는 절세의 승부사를 했죠. 제가 잠깐
잠깐만요. 물 좀 먹고 올게요. 자, 승부사를 했죠. 자, 그러면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관세 얘기했죠. 관세 얘기까지를 관세가 그런 거 아닙니까?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상대방도 관세를 올릴 것이고, 자, 그러면 수입 물가 올라가고 다른 나라도 올라가 서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물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물가가 오르면 금리 인상, 자기가 겉으로는 야 금리 인하해라, 금리 인하해라 하면서 그러면 관세 정책을 금리 인하 하고 싶으면 관세 정책을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하면서 연준한테 금리 인하 하라는 얘기는 어차피 금리 인하 저 새끼 내가 하라 해도 못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다 속는 거고. 자, 그러니까 이 수를 알아야 된다니까 사람이. 그 경제학과 공부해서 무슨 법 공부해서 서울대 나와서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정치도 똑같아요. 정치도 앞으로 큰일 나요. 내가 서울대가 나라 망한다는 얘기 있죠. 망친다. 이번에 헌법재판관들이 나라 망칠 거예요. 저는 틀림없이 한번 두고 봅시다. 저는 여러분 대비하십시오.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오늘 할 수 있을랑가는 모르겠고 오늘 트럼프 얘기만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관세 정책 얘기하겠죠. 이해가겠죠. 관세를 저렇게 올린다는 얘기는 다른 나라 작살 내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나라 물가를 올리면 한국도 그러면 언젠가는 미국이 관세를 하면은 미국이 금리를 못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의 환율이 불안해질 거 아니에요. 한국의 환율이 불안해지고 자꾸 뛰려고 그러고 지금 그러잖아,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국이 금리를 내렸지만 나중에 어떻습니까? 환율 잡기 위해서도 이제 금리를 못 내리는 또는 올리는 전략이 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그런 위기를 트럼프는 알고 있죠. 중국도 그런 위기, 유럽도 그런 위기, 전부 다 빚으로 만든. 그렇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그렇지만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잖아요. 달러 패권국이잖아. 내가 말했잖아요. 상대를 잡기 위해서는 복싱에서는 상대를 잡기 위해서 상대 가슴팍으로 들어가서 한 대 맞이하고 들어가야 내가 잡은다고. 마찬가지로 세상을 잡기 위해서는 미국이 좀 다쳐야지 자기들도. 그러면 상대는 굴을 다치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국의 이익이니까 미국의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상대성을.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딴 식으로 사람들이 이 트럼프가 왜 지금 이런 짓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누구도 얘기를 못 하잖아, 지금.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얘기한 거잖아, 지금. 여러분이라도 아시라고. 큰일 났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3200 한다. 2차 전지 물론, 겨울이 오고 난 다음 얘기죠. 겨울이 와요. 이제 겨울이 시작당해요, 여러분들. 전 세계가. 큰일 났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 그냥 긴가민가 해. 저러다가 올라가겠지. 조정받다가 다시 엔비디아 사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너무 제가 이 얘기를 논리적으로 하자고 그러면 여러분도 아마 이해 갈 거야. 이거 제가 풀어버리면. 그런데 제가 이거 왜 그러냐면 정보의 확산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를 볼 게 아니라 차트를 통해서 수를 봐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차트만 보는 거예요. 차트에는 숨겨진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남들 보는 차트만 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차트가 중요한 게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차트를 통해서 수를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 그림을 통해서. 그게 실력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그걸 보는 사람이 1%죠. 상위 1%. 자, 어쨌든 간에 정보의 확산이라고 있는데 이건 얘기를 하면 여러분도 아마 진짜 그러겠네. 자, 예를 들어서요. 빨리 얘기할게요. 자, 이 중요한 얘기니까 오늘 제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팁이에요. 자, 엔비디아는 절대 앞으로 오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엔비디아에서 엔비디아를 끌고 가는 세력, 그 위대한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그놈들은 이미 얘들아 엔비디아 끝났어. 우리 엔비디아 끝나고 중국으로 갈 거야. 니네도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만 얘기하면은요, 비록 한두 명한테 얘기할 거잖아. 그러면 옆에 그걸 들었던 사람들은요, 아, 그래요? 하면서, 자기도 그러면 빨리 공매도 치고, 이제 내린 쪽에 베팅을 하겠죠. 공매도 쪽이라든가, 아니면 ETF 인버스라든가, 아니면 그냥 그것도 저것도 안 된 놈들은 그냥 엔비디아 팔아버리겠죠. 나 팔아버려. 이렇게. 그러면 이 새끼들이 가만히 입 닫고 있냐? 그 중에는 공매도 친 놈도 있고, 내려야 이긴 놈도 있잖아. 이렇게 내려야, 이제 이익이 폭락을 해야 이익으로 바뀐 거잖아.
그동안은 엔비디아 오르야 올라야 이익인데 지금은 팔았으면 내려야 이익으로 바뀐 거잖아. 이렇게 이해가 바뀌면 이 새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지. 그렇게 위대한 사람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겠죠. 그래야 내리니까. 그래서 맨 위에서 두 놈한테만 얘기하면 그 두 놈은 10명을 또 얘기해요. 또 그 10명이 또 밑으로 100명이 돼요. 그 100명이 10,000명이 돼요. 그러면서 정보의 확산이 쭉 내려오면서 사람들은 원인도 모르게 그냥 줄줄줄줄 이렇게 그래서 내리는 거예요. 왜? 정보가 확산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산되고 나요. 나중에 일반인들은요, 마지막에서 그 얘기를 들어요. 신문에서 또는 방송에서. 자, 예를 들면 한국 신용등급 분명히 강등될 거예요. 한국 신용등급 강등될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더군다나 이번에 탄핵이 만약 저는 기각될 거라 보거든요. 자, 기각되면 이 이유도 있어요, 제가. 괜히 이렇게 예상한 게 아니에요. 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서울대가 나라 망칠 것 같아요. 그 새끼들은요, 아집에 빠져서 뭘 못 봐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대단할 것 같지만 서울대야말로 진짜 나라를 망친 애들이에요. 공부만 한 애들이 가장 멍청한 애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걔들은 이제 아집에 빠져서 자기가 근데 착각해요. 자기들이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이 세상에서 헌법재판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래서 생각을 안 바꿔요. 절대 안 바꿔요. 누구 얘기 안 들어요. 결국 나라 망친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자, 한국 신용이 강등될 때도 똑같아요. 위에서요, 강등 마음을 먹으면, 피치가 마음을 먹으면 그 다음날 바로 강등시킨 게 아니라 이런 정보의 확산을 이용해서 2달 정도 후에 강등시킬 때 2달 정도를 딱 계획을 해놓고 미리서 얘기를 해요. 야, 한국 신용등급 강등돼. 우리 9월 달에 강등시킬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 그래? 한국 신용등급 강등이야? 와, 그럼 작살나겠네? 그러면서 계속 팔아요. 그리고 이 정보는 계속 확산돼요.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이미 정보가 확산돼서 한국 주가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흘러내려요. 그러다가 막상 신용등급 강등된 날 모든 사람이 아는 날이 서킷 브레이크 작동하면서 완전 대폭락이죠. 이럴 때 반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미들은요, 이때는 그 정보의 확산 단계에서는 절대 안 팔아요. 이세블리 단계에서는 안 팔아요. 정보가 나올 무렵이 장대비가 나온 날이에요. 이렇게 소나기가 나온 날 개미들은 같이 항상 개미들은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은요, 이상하게요, 똑같이 행동하는 습성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날 해필이면 다 쏟아내. 그런 날 선수들은 얼커냐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 때가 오면 얼커냐고 들어가세요. 그건 대박의 기회입니다. 인생 대박의 기회. 이런 기가 막힌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나온 거예요. 미워도 별로 이쁘지도 않아요. 암태 형제빵 같은 경우에는 보따리 싸려고 저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도 부족한 사람들이 별로 고맙게 생각. 자, 트럼프는 여기서 빨리 얘기해야 돼. 1분 남았어요. 트럼프는 그러면요, 자, 바이든 때 이렇게 끌어올렸잖아. 주가 지수를 끌어올렸잖아요. 빚을 내서. 그러면 트럼프는요, 이때 여기서 바톤 터치해가지고 계속 자기가 끌어올리는 거 싫어해요.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승부사라고 그랬잖아요. 승부사는 이때요, 바이든 너 여기서 여기서 폭락을 시킬 거예요. 트럼프는. 왜? 승부사니까. 그럼으로써 모든 부분을 왜 폭락됐냐? 자, 왜 폭락됐어? 그거는 바이든이가 잘못했으니까. 바이든이가 그동안 재정정책, 그동안 통화정책 이런 것들을 개판해가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망하니까, 미국이 망하니까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이 폭락은 바이든이가 잘못된 폭락이야. 그러지만 이거를 2년 집권 초반기에 해야지. 왜냐? 집권 후반기에는 4년이라는 임기가 있는데 4년이 중요해요. 4년 동안에 트럼프는요, 코로나 때도 트럼프는 자기가 통화정책, 재정책에서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아는 거죠. 야, 미국 금융시장 젖도 아니더라. 아니, 내가 재정정책 통화정책 하니까 바로 움직이더라. 이걸 아는 사람으로서 굳이 여기서 바이든까지 칭찬받게 바통 터치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바이든이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여기서 확실히 보여준 다음에 2년 후 정도로 다시 코로나 때 주시장 올려버렸듯이
그런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승부사죠. 승부사. 같이 안 가겠다. 영화를 칭찬을 같이 안 받겠다. 너는 잘못됐다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의 묘수를 부리겠다. 바로 트럼프는 이런 사람이에요. 성세의 승부사죠. 끝.